예, 말하자마자 비 온다고 하네. 예. 하여튼 혹시 뭐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면 쌤 저는 그냥 해가 쨍쨍한 게 좋아요. 약간 그런가 보통. 예. 날씨가 좋은 게 기분 좋죠 보통. 예. 쌤도 약간 그런 편이긴 한데 그럼 계절은 어느 계절 좋아해요? 계절. 최애하는 계절 있어? 겨울? 오,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아, 그냥 겨울이 좋아서. 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있어? 계절 좋아하는 계절 있어요? 봄? 혹시 어떤 이유가? 아, 제일 적절하다. 온도도 적절하고, 뭐, 꽃도 피고. 아, 그죠? 네, 맞아요. 봄 좋지. 그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말 중에 여성분들은 봄을 탄다 얘기하고, 남자는 가을 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은 봄에 여성분들이 연애를 많이 시작한대요. 그리고 가을에는 남성분들이 연애를 많이 시작한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봄에 이제 봄을 타는 것 같아.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남성분들이 가을 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때가 기회인가요?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렇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날씨가 참 이게 사람의 기분을 또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는 재주가 있죠. 예. 아침에 뭔가 해가 쨍쨍하게 떠 있으면 오늘 날씨 좋네? 약간 좀 이런 시작을 할 때도 있고 날씨가 좀 우중충하거나 비가 오면 아 뭔가 처지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예. 그치? 참 신기해요. 예. 사람이 그 날씨가 뭐라고 약간 기분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지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일단 그 6번까지 다 풀이를 했고요. 예, 뒤에 7번부터 똑같이 나갈 건데, 7번부터 10번까지 갈 거거든요. 예, 근데, 똑같습니다. 7번에 별표 3개, 10번에 별표 2개. 아, 쌤 별표가 많네요, 이번에 제. 네. 제 문장 삽입이 원래 좀 많이 어려운 문제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예, 잘 참고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됐나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쌤, 저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괜찮아요? 네, 천천히 봅시다. 자, 7번에는요, 2번이고요. 네. 8번에는 5번이고요. 9번에는 5번. 10번에는 2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죠? 네,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가봅시다. 네, 7번. 7번은 사실 그 아까 쌤이 말했던 뭐 딱히 접속사도 딱히 없고 뭔가 안에 크게 단절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어려운 글이라서 우리가 소재 연결성이랑 구체적 진술, 일반적 진술이랑 구분하셔야 되는데 약간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가봅시다. 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의 집합을 뭐로서 본대? 그룹으로 본대. 그지? 뭐 일반적인 이야기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집합이다. 근데 하지만 자, 사회 심리학자가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쓰려고 한대. 뭔가 이 그룹이란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써보자. 그래서 보시면 it is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즉 뭐야?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이해 또는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이라는 이해죠. 뭐를 위해? 공통된 목적을 위해 상호 의존하거나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구별짓는데요. 뭘 구별짓냐면 그룹의 멤버랑 뭐로부터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랑 구별지어줬대. 자, 그럼 여기서 친구들이 뭘 찾아야 돼? 그룹이라는 녀석들은 뭐가 있구나. 상호작용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라는 것은 적이 없겠구나가 되셨어야 돼요. 지금 두 가지 대상 등장한 거 보이세요? 오케이? 이걸 토대로 이어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절이 1번, 2번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냥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볼게.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관찰했다길래 보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happen to go for a swim. 뭐야? 수영을 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야. 뭐한 후에 일 끝나고 똑같은 날에 매주. 근데 이것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does not strictly speaking 좀 제한적으로 말하자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뭐 한대? 구성하지 않는데 그룹은 아니래. 그죠? 그건 뭐야? 그냥 집합이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그 수용하는 사람들은요. 상호작용하지 않는데 서로 어떤 구조화된 단계에 있어서. 자, 우리가 집합이라는 건 뭐가 필요하댔어요?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한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댔는데 그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개인 집합이다. 예시 자연스럽게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단절이 없어. 그죠? 큰일 났네. 단절이 없네. 자, 그리고 볼게요. 자, by contrast. 대조된다. 그럼 진짜 대조되는지 봅시다. 앞에 뭐 얘기했어? 그룹이 아니다. 이 얘기했죠? 자, 그룹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스쿼드입니다. 스쿼드가 이제 4명 있는 무리를 뜻해요. 4명 있을 때 스쿼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4명의 어떤 경쟁하는 스위머들인데요. 얘네들은 매일 아침에 훈련한대요. 학교 가기 전에 훈련하는 이 스쿼드는 뭐래? 그룹이래. 대조되죠? 네. 근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not only share, 공유합니다. 공통된 목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한데? 상호작용한대. 대조 딱 정확하게 짚어주죠. 속성 다 담아주고, 그지? 그래서 사실 여기도 단절이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그리고 it is this sense of people coming together. 뭐야? 이러한 이해, 사람이 모인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해. 뭐를 하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것을 우리가 뭐로 정의한다? 팀으로 정의한다. 그죠? 공통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것에 대한 이해. 지시대명사도 자연스럽게 받는 것 같네. 단절이 없어. 자, 이렇게 느끼고 쌤 큰일 났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모 문제로 가서 어떻게든 간에 찾으셔야 된다.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 끼워 맞춰야 돼요. 네. 없는 문제를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보겠습니다. 자, 특히 그들은 뭐 한대? 일단 대이 나왔고요. 정의한대요. 그룹을 정의한대. 뭐로써? 2명 또는 더 많은 사람들,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대. 그리고 뭐 한대요? 가한답니다. 상호적인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친대. 네. 미안해. 여기까지 가야 되네. 네. 됐죠? 자, 봅시다. 서로에게 상호적인 영향력을 가하고 상호작용하는 2사람 이상을 그룹으로 정의한답니다. 자, 친구들이 글을 읽을 때 그룹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우리 개념을 정의하는 거 보통 글을 어디서 다뤄요? 그지? 그죠?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이 글에 대한 첫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올 만한 자리를 사실 봤어, 쌤이. 우리가 단절을 못 느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그룹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찾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걸 받을 만한 소재가요. 요거 하나 있어요, 일단. 네. 지시사로. 그리고 두 번째. 요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답에 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2번 또는 5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시사적인 근거로 힌트를 연결시켜 봤을 때.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잘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글의 초반에 다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5번보다는 2번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고르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유는 뭐냐면 단절이 전혀 없고 요 정의라는 개념을 받을 만한 요소가 지시사로는 상호 간에 의사소통한다는 요 내용, 그리고 밑에 5번에 나오는 뭔가 모여서 공통된 목적을 위해 수행한다는 요 내용인데, 요거 두 개를 받자고 연결해 보려고 하니까 뭔가 정의에 대한 개념이네. 이것은 보통 처음에 진술해주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하니까 사실 2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죠. 쌤, 그럼 마지막에 정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려면 마지막에 정의를 한다 치면은 요 앞에 뭐가 필요해야 돼? 이런 단어를 써줘야 되죠. 이게 접속사가 없잖아.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정의된다 라고 말하려면 앞에 그 결과, thus 같은 접속사가 필요해.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이라고 가정을 하고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쌤 5번이 될 수 없어요 라는 것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본다 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정의를 마지막에 쓰고 싶었다면 저기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5번으로 오답한 친구는 독해를 못한 건 아니에요. 다 잘했는데 우리가 어떤 걸 글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뭔가 접속사가 딱히 없으면 앞에서 해줘야 된다. 우리가 글을 설명할 때, 자 예를 들어서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꽃이 뭔데? 먼저 설명해주고 글을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정의라는 것은 뭔가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8번 볼게요. 8번은 조금 쉬웠죠? 네. 안 쌤, 안 쉬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여기서는 친구들이 단절보다는 뭔가 이걸 받아야 되는 게 안 보이는데요? 하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바로 어디? 서치라는 것은 그러한이기 때문에 앞에 필요해 대상이. 서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나 서치는 보통 앞에 보통 등장해요. 이거에 대한 대상이. 그래서 search calls라는 거 어떤 전화에 대한 얘기를 앞에 했구나가 약간 눈치상 딱 나와야 되지. 네. 그죠? 물론 쌤, 저는 여기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좋다는데요? 전 여기서 약간 단절을 느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는데 사실 저 search calls가 좀 가장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파동이 의도되었답니다. 뭐 하려고? 유저의 편리함을 향상시키려고 의도되었는데 뭐만큼? 우리 안보가 향상되는 만큼 편리함을 향상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때때로 그것은요, go hand in hand,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 뭔 말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예시를 풀어주죠. 이해 안 되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안부 향상되는 것만큼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때때로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대. 무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자 transition from magnetic stripe 뭐야? from A to B죠. 전환입니다. 이동이에요. 뭐가 이동된 거야? magnetic stripe에서 뭐로 바꾼 거예요? 내재된 칩으로 바꿨는데 그게 뭐였대? 거래를 늦췄대요. 자 보시면 윗글의 내용이랑 똑같이 연결시킬 겁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편리함을 향상시키려고 했고 안보를 향상시키는 건 편리함을 높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편리함이 직접 전해지지 못했대. 그럼 편리함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거래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빨라지지 못했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시나요 친구들? 그래서 뒤에 볼게. 그래서 뭐야? 좌절시키는 거죠. 좀 서둘러야 되는 소비자들을 좌절시키게 되었다. 즉 뭔가 해결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볼게. 자, make a service too burdensome. 그게 뭐야? 뭔가 make, 만들어래. 서비스를 뭐 하도록? 조금 짐이 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potential customer will go as well.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잠재적 소비자들이 다 사라질 거다. 즉, 네가 소비자들에게 짐이 되게 만들면 네 소비자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마.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뭐 그래. 뭔가 단절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뭔가 편리함을 제공해 주려고 했으나 잘 안 됐구나. 뭐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리고 볼게. 자, this obstacle. 우리가 지시사 나오면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이러한 장애물은 여러 가지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대. 자, 장애물이라는 것은 뭔가 마이너스 개념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개념은 뭐였어요?
소비자들에게 속도가 느려졌다. 장애물 뭔가 봤는데 자연스러워.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는 단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읽고 뒤에서 더 볼게요. 봅시다. 네. 자, 뭐 패스워드, 더블키, 뭐 블라블라, 기타 등등, 지문 등등. 이 아이리스는 홍채 인식입니다. 홍채 인식, 뭐 목소리 인식 이러한 것들이 다 뭐래요? 방식이래. 네 계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숨겨지게 만드는 방식이랍니다. 누구에게? 어떤 잠재적인 사기꾼들에게 있어서 사기꾼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대. 너의 데이터를 어둡게 만들어서 지켜준다는 거죠. 근데 자, 그들은요 모두 더한답니다. 짐이 된대. 소비자들이 계좌 사용하는데 짐이 된답니다. 자, 볼게. 우리 지금 여기서 끝난 이야기가 이러한 장애물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여러 단계에 대한 얘기를 요걸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3번도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의미하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뭐요? 장애물들이 여러 단계니까 소비자에게 안 좋은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뭐야? 소비자들에게 뭐 한다? 계좌 사용하는데 짐이 된다. 안 좋다.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도 뭔가 크게 어려움은 없어. 그리고 볼게. 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유용하답니다. 뭐가요? 요거를 얘기하겠죠. 네. 요 앞 내용을 얘기하겠지. 계좌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유용한데 정말로 이것은 실제로 뭐 하도록 만든대? 확실하게 만든대. 뭐를? 아는 거죠. 너의 은행 계좌를 계속 민감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야.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하지만 그건 실제로 뭐가 된대? 피곤함이 된대요. 뭐 하게 되면 네가 그러한 전화를 너무 많이 받게 된다며. 이러고 끝났어. 자, 그래서 뭐 뒤에는 뭔가 예시인 것 같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뭔가 편리함을 향상시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소비자들에게 일이 많다는 내용인 것 같아. 그리고 단절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뭔가 크게 느껴지는 건 없는데 여기가 뭔가 부정적 내용인데 갑자기 여기는 좋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물음표 요 정도. 그죠? 뭐 이렇게 하고 끝났어. 네. 그리고 네모 문장으로 가서 볼게요. 자, 그 허들 중 맨 꼭대기에 있는 어떤 그 돈에 접근하는 데 있어 맨 꼭대기에 있는 것 중에 보통 이제 잠재적인 사기꾼들이 탐지된다면 그 계좌 주인은요 아마 다뤄야 합니다. 전화를 다뤄야 돼요. 물어보는 거죠. 그가 실제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아야 된대. 그게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서치 콜스를 받을 만한 대상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앞에서도 단절이 전혀 크게 느껴지지 않고 그나마 5번에서 살짝 정도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좀 쉬운 느낌이었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푸셨으면 됐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친구들한테 팁 하나 드리자면 얘의 속성을 잘 아시면 좋아요. 요거는 쌤이 설명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얘랑 똑같은 녀석이 레더입니다. 얘의 속성이 뭐냐면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문장 구조가 뭐랑 똑같냐면 나데이 법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 그리고 이 벗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인스테드랑 레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장섭이 풀 때, 순서비를 풀 때 인스테드 썼으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토대로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관행들이 반복되어진대요. 여러 번 반복되어짐에 따라. 반복되어짐에 따라. 그리고 그것은 넓게 공유되어짐에 따라 넓게 공유되어지고 반복되면 그 가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강화되어지고 이제 더 퍼지게 된대. 널리 퍼지게 된대.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한답니다. 뭐로서 말한대요? 제도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게 모두가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강화되고 계속 널리 퍼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거를 제도라고 부른대요. 네, 그지? 약간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반복되면 제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몇몇 경우에 이러한 제도